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출시됩니다. 정책금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이 갈아탈기 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 정책금리 활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죠. 금요일 날 0.25%.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죠. 저도 예상을 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0.25%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0.25% 올린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꼭지다. 자, 이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3.5%가 되겠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3.5%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꼭지에 이르는 시간이, 꼭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죠. 네, 3.5% 금리를 지금 유지를 계속하겠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역사적 변동성이 금리 최꼭지에서는 6개월 이상을 못 버팁니다. 최장 6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조금 보고 있으니까 3월 정도 이후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국민들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정책이지.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지금 한국은행은 엇박자를 걷고 있습니다. 정책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금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상승기 때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기가 연출되겠죠. 금리도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승기 때의 전략, 하락기 때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류가 서서히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금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기 전에 우리 정책금리를 차근차근 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건지를 참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책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디딤돌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 아주 좋죠, 이거. 그 다음에 무엇이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무엇입니까? 안심전환대출. 4번이 이번에 나온 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자,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신혼부부라든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정책금리죠. 정책금리를 이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정책금리. 그러니까 대부분 첫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은행을 갑니다. 은행 가면 안 되죠. 어차피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긴 한데 정책금리 이 보증을 받아갖고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을 가더라고. 이게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부모님이 이걸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이 집을 살 때는. 자, 여러분들 우파 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파 정권이 있고 지금 좌파 정권이 있어요. 우파 정권에서는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시키는 거. 예, 이렇게 시키는 게 있죠. 시키는 거를 해야 되고, 좌파 정권에서는 시키는 거 있죠. 시키는 거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 안심전환대출 지금 이게 일단 안심전환대출은 실패했고, 디딤돌 대출이 우리가 출시되고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자,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합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집값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 시기가 압구정현대 지금 42억 하는 9평 압구정현대가 8억 원에도 못 팔았어요. 전반적인 가격들이 5억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대한민국에. 자, 디딤돌 대출은 5억까지입니다. 대출이. 그리고 2%였어요. 그 당시 2% 초반. 자, 그래서 이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때 나온 말이 뭡니까? 집을 사라는 거죠. 집을 사라. 집 사라 했죠. 왜?
정책 금리가 이렇게 싼데 2%인데 왜 이걸 집을 안 샀냐?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월세 100만 원 이상 주고 월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열광을 하고 자기 번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자 2% 초반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은 시기에는 웬만한 거 다 샀습니다. 디딤돌 대출로. 얼마나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파 정권 때는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거꾸로 하면 되죠. 집 팔아라 그랬죠. 지금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는 안심전환대출이 12월 27일 날 막을 내리고 이제 중단이 되고 나서 이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니까 한도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이 보금자리론을 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가장 큰 정책금리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을 한번 샀던 사람들은 정책금리를 이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2주택자들까지 일시적 2주택자까지는 정책금리 이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적격대출과 함께 묶어서. 자,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의도. 아까 박근혜 정권 때는 말씀드린 것이 정책금리로 이용해서 집을 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샀다. 근데 지금 압구정인데 이 보시면 5억이니까 대부분 아파트 뭐 5억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20억 가버렸죠. 뭐 기본 10억은 가버렸죠. 5억 미만, 이거 3억짜리 이런 거. 대부분 3억이었잖아요. 뭐 지방 이런데 3, 4억짜리. 3억 했나요? 3억도 안 했습니다. 2억 했어요, 2억. 그 아파트 지금 10억, 20억 한 겁니다. 지금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우리가 지금 이제 출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갈아타기죠, 갈아타기. 갈아타기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자, 여기서는 한도가 9억이죠. 9억 미만으로 해서 네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갈아타기 또 하라는 겁니다.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은 지금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대출한다고 5억밖에 안 되니까. 네, 금리는 아주 싸죠. 그래서 지금 디딤돌 대출 보시면은 금리가 2.1%입니다. 2.15%. 최고가 3%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원까지 확대됐죠. 옛날에는 이전에 2억 7천이었습니다. 2억 7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았어요. 집값은 많이 올랐고 이거는 박근혜 때는 아주 좋은 거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저는 지금 집값으로 따지면은 디딤돌 대출은 조금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싸긴 싼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가 뭐 6억인가 하여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인데 이것이 또 흥행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집값에서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게 1월 30일 날 출시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DSR이 없다는 거예요. DSR.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전부 다 DSR 규제를 받는데 이거는 DSR 규제를 안 받아요. 네, 소득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이 왜 지금 갈아타기 해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좀 있으면은.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갈아타기입니다. 이거 갈아타기. 네, 왜? 금리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금리 상단 꼭지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우대금리 3.75에서 4.05%까지 지금 이제 은행을 가시면 8%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금리가 다시 지금 이제 제로금리까지 간다. 0.5% 기준금리가 0.5%까지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대출금리 뭐 3% 내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중도 상환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에 플러스 시킨 것이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포함을 했다. 그래서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5억 원까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기본적으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요.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죠. 아파트 열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대출받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0.4%입니다. 네, 금리가. 그러니까 5억 정도를 빌려도 10억을 빌려도 100만 원이 안 남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내가 은퇴한 시점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네, 기간을 늘려버리면은,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10년 정도 거치를 하게 되면은, 네, 자기가 냈던 이자의 일정 부분을 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내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집이 없이 임대주택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 오세훈의 이 착각입니다. 이게 지금 보수 정권에서 나온 사람인지 저는 의심이 될 정도로 임대주택을 밀어붙이는데, 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남미권에 지금 부도가 났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하다 다 망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네, 임대주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라. 특례 보금자리로 내 집을 마련해야지 아이를 낳는다. 임대주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거 집이 없죠. 내 집이 아니죠. 세금 안 내죠. 세금 안 냅니다. 집이 있어야 세금 내지. 이거는 무엇이죠? 정부에서 뭐 어떻게 다음 세대가 청구를 해야 될 빚입니다. 빚. 네, 이거 무조건 적자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3.75에서 4%까지 낮아지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 특징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1번 뭡니까?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득 1억 원 이하면 4.65, 뭐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이면은 4.75에서 5.05%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특징은 무엇이냐? 소득이 작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면은 내 소득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DTI가 클수록 어떻게 돼? 네, 이 사람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요. 네, 뭐 가상금리에서 빼주고 뭐 우대금리를 붙여주죠.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특이한 게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 그리고 청년층, 자, 이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입니다. 특례 제가 쓸게요.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네, 2주택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주택자 나와 있습니다. 일시죠. 그 다음에 3번이 뭡니까? 3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세 보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안심전환대출은 이게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디딤돌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 상환은 보금자리론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이걸 합쳐졌기 때문에, 네, 보증 상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주택자인 경우.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안 살고 전세를 줬는데 다른 데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반환하는 경우도 특례 보금자리론도 얼마큼 가능하다? 5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1월 30일 날 출시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은데, 자, 그러면 이제 9억 원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제 5억 원까지밖에 안 되죠.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네, 어차피 뭐 여기를 다 썼기 때문에 은행에 여기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변동금리.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작죠. 디딤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보금자리론하고, 네, 보금자리론이 금리가 좀 더 셉니다. 이거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먼저 신청하고 그 남아있는 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집값을 이제 다 채우지 못할 때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한 번 더 받아갖고 이 보충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1월 30일 날 출시가 되면요, 내 한도는 5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집이 9억 원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대출 받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DTI 소득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은행의 변동금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금리. 네, 아시겠습니까? 이게 금리 상단했기 때문에, 금리가 꼭지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 가서 또 변동금리 신청하거나 다른, 네, 저금리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무엇이다? 네, 타겟은 무엇입니까? 네, 갈아타게 하라는 거다. 9억 미만의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혼 가구들, 그다음에 주택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뭐 지금 무주택 청년들한테는
네,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억 미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파 정권에서는 하라는 걸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국 10개 아파트 중에서도 8개는 80%가 되겠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지금 9억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갈아타기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은 금리 상단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팔고 내가 지금 전세 들어갔다 월세 들어갔다 이게 안 맞습니다. 그거 하려면요 2년 전에 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었어야 돼요. 네, 이미 지금 금리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네, KB 시세 기준입니다. KB 시세. 여러분들 정책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네, 이게 시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래 시세가 있죠. 거래 시세가 아니죠. 네, 담보물건을 담보를 정하는 거는 KB 시세를 보고 이 KB 시세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를 간평을 다시 정합니다. 한 2주 정도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평을 정해서 한도를 정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8억 8천만 원에 여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8억 8천만 원에 금매를 내가 샀어. 뭐 잠실 쪽에 강남 쪽이죠. 네, 송파 쪽에 이제 괜찮은 아파트를 이제 금매라고 샀어. 뭐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샀는데 이게 KB 시세는 지금 9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9억 천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B 시세를 확인하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칠 때. 네, 그리고 바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여기다 바로 지금 빨리 신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위에 이게 시세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적격이 하지 않죠. 네, 여기서 이제 요건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염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어차피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뭐 30억, 뭐 일본, 중국, 뭐 미국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비싼 아파트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30억, 40억 한 아파트들이 84 타입입니다. 국평 기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강남 일부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뭐 그 아파트들이 어차피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면은 저는 9억 정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이번 기회 2023년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5년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025년하고 2026년이 되면은 공급이 이제 절단납니다. 네, 공급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 갈아타지 않으면은 다음에 기회 없다. 네,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갈아타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오름과 내림이 반복할 뿐입니다. 반복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밑바닥에 있을 때 이 갈아타기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매수를 하거나 갈아타기 할 때. 시세 급등하고 있을 때 상승기 때는 계약 취소도 많고 물건도 없어. 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염두를 잘 하시고 올 한 해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